왜 이 세대가 불안 세대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이제 정신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죠.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거랑 어른들이 스마트폰 하는 건 분명히 다른데,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이 책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럼 대부분 지금 이 학원에 궁금해하셔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책 사진을 이렇게 올린 게 이 책에 대해서 아니면 대안적인 방식의 교육이나 그러니까 제로 디지털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두 부분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앞부분을 짧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되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안 세대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이 Z세대, Z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MZ세대 할 때 그 뒤에 Z. 이 친구들이 96년 이후 세대고요. 요 세대에 관한 얘기예요. 왜 이 세대가 불안 세대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요 아동기 대재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럼 아동기 대재편이 뭐냐? 원래는 놀이 기반 아동기를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냥 뛰어놀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특히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은. 왜냐면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6년 이후 세대, 96년도에 태어난 세대는 어렸을 때는 없었지만 사춘기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부터 이런 변화에 초입에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 세대를 불안 세대라고 합니다. 불안 세대가 된 원인이 뭐냐? 1차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과잉 보호고요. 2차가 가상 세계에서의 과소 보호, 방임. 가상 세계라는 건 이제 디지털 세계죠. 인터넷 세계, 온라인.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실제 리얼 월드를 말하는 거죠. 과잉 보호의 원인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인데,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언론 영향이 되게 컸어요.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그리고 굉장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과잉보호를 불러일으키는 두려움들이 생겨났다. 사회 전체에. 그리고 이제 가상세계 얘기를 하자면 온라인 세계에 대한 굉장한 과소평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별로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다는 거죠. 매우 위험한데.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과도하게 노출됐다는 거고. 그리고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극단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왜 요 사이냐면, 이제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어요.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고, 이제 10년도에 아이폰에 전면 카메라가 탑재돼요. 세계 최초로. 그리고 12년도에 인스타그램이 이제 원래 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거든요. 10년도부터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이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 원인이라고 조나선 하이트라는 사회심리학자고 뉴욕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래프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10대 우울증이 2.5배 증가했다고 해요. 보시면은 이제 여자아이들은 145%, 남자아이들은 비율적으로는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161%. 근데 이제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 비해서는 이제 그래프 자체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죠. 여자아이들이 사실 중요해요. 여기서는. 우울증에서는. 15% 좀 미만, 14%, 13% 정도였던 우울증이 30% 가까이 이제 폭증하게 되고, 이게 자해나 자살이나 이런 데까지도 많이 이어져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요 기간이에요. 10년부터 15년 사이에 그래프들이 다 거의 이제 수직 상승에 가까운, 거의 이제 45도 기울기에 가까운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증가세가 이제 유지되는데, 그 전에는 보세요. 별 변화가 없죠. 근데 이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하고, ADHD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대학생들이요. 젊은 20대 초중반이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오르는데, 이제 불안,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는다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연령별 불안 비율을 잘 보세요. 보시면, 자, 18세, 25세. 그러니까 20년 기준에서 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10년부터 15년 사이에는 10대였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정신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죠. 근데 재밌는 건 50세 이상 한번 보세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가 이 그래프를 왜 강조하냐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거랑 어른들이 스마트폰 하는 건 분명히 다른데, 아빠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도 하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 우리 애한테 스마트폰을 안 시키려고 엄마들은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아빠들은 좀 안 그렇거든요. 허용적이잖아요. 근데 아빠들이 너도 하잖아, 나도 하고. 근데 애는 왜 못하게 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술 마신다고 애 술 마시게 할래? 그러니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어른이 술 마시는 거랑 애가 술 마시는 게 다른 것처럼, 어른이 스마트폰 하는 거랑 애가 스마트폰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이가 혹시 엄마도 하는데 나는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 커서 해라고 얘기해 주세요. 커서 술 마셔랑 똑같은 논리로 커서 해. 뒤에 가면 이제 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는데,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해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비율이 높아졌고 불안 비율이 높아진 거의 어떤 이제 결과죠. 응급실에 방문한 자해 환자 수도 굉장히 늘어요.
188%.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늘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남자애들은 크게 우울, 불안이 이제 남자애들 늘긴 하지만 여자애들만큼은 아니고요. 그 남자애들은 자해는 안 하는데요. 자살을 해요. 훨씬 높죠. 남자아이들은 이제 폭력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간에 김을 빼지 않고 그냥 좀 폭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자애들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높고. 원래 높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요 시기 이전에도 보시면 남자애들이 항상 높았죠. 근데 요 시기에 두 그룹 다 굉장히 폭증하는 그런 그래프들을 보여주죠.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거든요.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악영향을 준 거죠. 이것도 이제 나이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젊을수록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 쭉 떨어지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별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놀이가 훨씬 역할이 커요. 뇌 발달에는. 놀면은 그건 노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놀아야 뇌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놀아야 돼요. 계속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위험한 놀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강한 바람에 노출된 나무들은 자랄 때 훨씬 강한 바람도 견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너무 안전하게 키우려고 한다는 거죠. 좌절과 나쁜 영향으로부터. 얘는 여기서 떨어지면 목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훨씬 어린 나이에, 그때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6살, 7살, 8살 때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 없이. 그런 방식이 훨씬 더 강인한 어른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뺑뺑이 많이 해보셨죠? 지금은 별로 없어요. 놀이터 다 돌아다니시면 이거 있는 놀이터 찾기 힘들어요. 아이들 너무 감싸고 키우면